6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토지 제도는 건문세족의 불법 토지 소유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어서 이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관리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의 경험적 기반을 확립하였죠. 답은 3번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건문세족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건문세족은 친원파죠. 고려 후기의 지배계층. 그리고 이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왕이 있죠. 바로 공민왕. 공민왕은 이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토지, 그리고 원래 노비가 아닌데 노비로 삼았던 사람을 원래 신분인 양인으로 되돌려 주었죠. 그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었고요. 공민왕은 이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리고 신진사대부들하고 손을 잡았는데 신진사대부들은 또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결국 이 문제는요. 조선시대 토지 제도가 뭐냐 그 문제예요. 과전법이잖아요. 1번 노급은 신라 귀족들의 토지죠. 그래서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하고 귀족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했죠. 2번의 정전은 통일신라 시대 때 백성들에게 나눠준 토지고요. 4번의 역분전은 고려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울 때 자신을 위해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나눠준 토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가전법입니다. 7번 기역에 해당하는 인물은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건의하고 왕을 황제로 칭하고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여러분 서경천도 나오면 무조건 답은 묘청입니다. 묘청. 금을 설명하려면 5번에 제가 여진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부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여진족은 힘이 약했어요. 그런데 점점 강성해지면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고려를 향해서 자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묘청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지세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죠. 이게 풍수지리설이죠. 자, 그래서 묘청이 서경으로 옮기자고 했는데 개경파에 의해서 진압을 당했어요. 자, 이것이 묘청에 난 답은 1번이고요. 장보고는 통일신라 시대 때 해적을 소탕했던 바다의 왕자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던 사람. 그리고 정중부는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8번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사림은 여러 차례의 사화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방의 교육기관과 자치규약을 바탕으로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갔다. 바로 이 문제는 사림들이 세운 교육기관을 찾고 자치규약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림은 국가가 아니죠. 개인이죠. 개인이 세웠던 사립교육기관,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때 삼았던 자치규약, 이걸 찾으라는 건데 답은 4번이죠. 서원과 향약. 1번의 국학은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 세운 학교고요. 경당은 고구려 지방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2번의 태학은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이제는 기억하셔야죠. 툭 치면 툭 나와야 합니다. 고구려 소수림왕이 세운 학교죠. 그러니까 답은 적어도 여러분이 국학도 아셔야죠. 신문왕이 세운 학교니까. 국학 빼고 태학 빼면은 답은 3번 아니면 4번일 텐데 니은에 보니까 자치규약, 약자가 있으니까 향약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답을 4번이라고 고를 수가 있었겠죠. 자, 8번에서 사화와 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림,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계죠. 이성계는 신진사대부들과 손을 잡았죠.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들은 또 옹건파와 급진파로 나누어졌어요. 옹건파는 고려가 좀 못하는 것만 고쳐서 나라는 쭉 이어가자.
했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그게 아니다. 고려라는 나라를 아예 다 없애고 이참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을 누르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고려 건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학문을 연구하거나 제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온전히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고 관직을 독점했던 사람은 급진파 신진사대부였던 훈구파들이었죠. 그런데 성종이 살인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인파를 형성했습니다. 살인파.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훈구파들이 온전히 차지했던 관직을 이제는 살인파하고 나눠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살인파들이 차지했던 관직들은 훈구파를 지적질하는 관직이었어요. 뭔가 잘못했을 때 훈구파를 하나하나 지적질하고 왕에게 고하는 관직이었어요. 그러니 훈구파 입장에서는 사림들이 정말 싫었겠죠. 그래서 사림들에게 화를 입힙니다. 사림들이 입은 화, 사화가 발생합니다. 제가 아래에 적어놓은 4가지 사화 가운데 무오사화 그리고 기묘사화는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어서 일어났던 사화입니다. 훈구파들은 어떻게 하면 살인파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궁리하고 있었죠. 그때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이 조의제문은 훈구파 입장에서 아무래도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건을 빗대어서 쓴 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연산군이라는 임금을 찾아갑니다. 전하, 김종직이가 전하의 할아버지인 세조를 욕하는 글을 썼사옵니다. 이랬던 겁니다. 당시 김종직은 이미 죽고 없었어요. 그런데 훈구파의 말을 듣고 연산군이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치죠. 그게 바로 무오사화고요. 기묘사화는 중종 때 조광조라는 살인이 화를 입은 사화입니다. 앞으로도 조광조, 뒤로도 조광조 정말 기묘하잖아요. 그래서 기묘사화. 물론 그건 아니고요. 무오사화는 무오년에 일어났고 기묘사화는 기묘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기묘사화죠. 중종은 처음엔 조광조가 좋았어요. 신선하고. 그런데 점점 조광조가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좀 피곤했겠죠. 결국 조광조는 제거되고 말았죠. 조광조가 주장했던 것을 보면은 먼저 현량가가 있어요. 이 제도는 굳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과거를 보지 않더라도 추천을 받아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위운삭제는 중종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되었을 때 특별히 큰 공을 세운 신하가 아닌데도 높은 간직에 올라 있더라. 자, 이런 것을 조광조가 발견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공을 낮추자, 깎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럼 위운삭제를 하자고 했을 때 훈구파들이 좋을 리가 없겠죠. 마음에 안 들었죠. 그리고 소격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간청인데요. 조선이라는 사회는 공자, 맹자를 섬기는 성리학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조광조 입장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는 마땅치 않으니까 없애자 이랬던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기를 원했던 개혁파 조광조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던 세력들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사화는 이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술품은 흰 바탕에 푸른 색깔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조선 후기에 문방구와 생활용품 등으로 많이 제작되었다. 여러분 이 문제 혹여 난 모르겠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눈치껏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흰 바탕에 푸른 색깔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흰색과 푸른 색깔 들어가 있는 것만 찾아도 답은 4번 청아백자, 청색. 청색이 푸른 색깔이죠. 백자가 흰 바탕이죠. 답은 4번입니다. 그 아래 적힌 토기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청자예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안 섞인 순청자였어요. 그러다가 상감을 덧 입힌 상감청자로 발전하게 되고요.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지면서는 이것이 분청사기로 바뀝니다. 분청사기는 겉에 회색이나 회흑색으로 덧 입히는 건데 그림이 좀 순박하고 촌스럽고 좀 그래요. 그러다가 조선 중기로 오면은 토기는 백자로 바뀝니다. 백색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고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완벽하고 때 하나 없는 색깔. 좀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광조. 조광조라는 살인이 완벽한 걸 추구하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결국 조광조가 제거당했죠. 바로 조선 중기에는 이와 같은 사림들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술에 있어서도 깨끗한 백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조선 후기에 흰바탕에 푸른 색깔로 그림을 그려넣은 청아백자가 등장했죠. 이 청아백자는 문방구와 생활용품 등으로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10번 다음 실학자들이 주장한 사회개혁의 공통점은 실학자들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학자들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전에 성리학, 즉 공자, 맹자를 섬기던 유학, 성리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며 등장했던 학자들이 실학자들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백성들이 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성리학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학자들은 학문이라면 당연히 현실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실학자들은 중농주의 실학자와 중상주의 실학자로 또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중농주의 실학자들은 농업, 즉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토지가 중요하죠. 토지를 개혁하자.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반면에 중상주의 실학자들은 상업의 발전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보기에 나와 있는 유영원의 균전론, 이계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 이거는 중농주의일까요? 중상주의일까요? 전. 밭전자죠. 밭전자. 그러면 토지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답이 토지제도의 개혁, 중농주의 실학자고요. 그 아래 3번과 4번은 중상주의 실학자, 상업과 화폐니까요.